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배당금, 국민권익금, 기본소득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배당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배당금은 허경영 후보가 18세 이상 1억 원, 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네, 이것이 이제 주요 요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허경영 후보는 이 재원 마련, 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1억 원 코로나 긴급지원금의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 네, 양적 완화. 그래서 양적 완화를 2천조, 6천조를 발행하겠다. 3년간 이러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 배당금은 이제 나라의 예산을 아껴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월 15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재명은 모두에게 기본소득 50만원 지급하면 일할 것 해서 처음에는 연 50만원, 최종 목표는 월 50만원이다. 모두에게 월 50만원, 네,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로 투기소요를 줄일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이 왜 나라에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서 지급하겠다라는 발언을 못하는지, 나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 대항마로 활동했던 이낙연은 기본소득 50만원 세금 2배 걷어야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그 국민권익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27년, 네, 2027년에 대선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저는 제 정책을 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정책과 이 정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와 연대해서 우리가 협치할 수 있고 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정과 협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약은 함께 추진하고 누구든지 간에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연정의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공약을 함께 추진하면서 이 어떤 그 직책 거래가 아닌 우리가 연정을 하고 우리가 협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 또한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은 이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연정을 했죠. 네, 그래서 네, 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정. 그래서 오세훈, 안철수 연정 합의 서울시 공동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좋은 공약을 함께 추진하면서 많은 인재들이 연정할 수 있는, 네, 협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다. 뭐 직책을 우리가 거래한다든지 이거는 불법이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지만 나중에 좋은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우리가 연정의 시스템, 연정의 시스템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공통공약을 추진하고 공통공약을 추진하면서
연정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초야에 제야에 묻혀있는, 그리고 거대 양당 체제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훌륭한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후보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약을 추진하고, 그리고 연정을 할 수 있고 협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홍준표 후보와 안상수 후보가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안상수를 품은 홍준표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단일화에서 어떤 경선에서 졌지만 서로 이제 또 힘을 합치는 거죠. 이럴 때 좋은 공약을 함께 추진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협치라든지 연정까지도 논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국민권익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권익금은 국민 기업 지정으로 국민에게 수익금을 직접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공기업이 있어요. 이것을 국민기업, 국민기관으로 변경합니다. 모든 수익금, 성과급, 국민권익금으로 국민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공기업이라고 맡겨놨더니 자기들이 이 성과급 잔치를 하고 그리고 적자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잘만 운영하면은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국민기업이죠. 국민기업으로 성과를 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 비트코인, 암호화폐, 디지털화폐가 있는데 이 정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축통화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인 비전이 있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멀리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정책들 보면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정책도 있고 비전으로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과학자, 정치인들이 이 과학자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두뇌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사고의 유창성이 있어야 되고, 사고의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류 비트코인, 암호화폐, 디지털화폐로 기축통화를 향한 도전을 한다. 우리가 한류 열풍을 일으켜 나가면서 제가 전략이 있어요. 여기 글로벌 사이버 가상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메타버스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사이버 가상국가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한글, 태권도, 그리고 이러한 뭐 MBPA와 같은 신지식들, 그리고 재활, 심리, 그러니까 신지식인들이 개발해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개발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세계화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권도 자격증이 이 민간 자격이지만 세계화됐잖아요. 이것처럼 신지식인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민간 자격화할 수도 있고 특허화할 수도 있고 해서 세계로 진흥시켜서 공익을 끌어올린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활, 심리, 김치, 한복, 국악, 트롯, 케이팝, 케이댄스 등 문화, 지식, 무역, 관광, 의료, 유학, 인재, 비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코리아 세계 국가 연합을 전개하는데, 이 코리아 세계 국가 연합은 나중에 국가 연합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인터넷 쇼핑몰로 우리가 활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역 문화 진흥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에서 포인트를 줘가지고 우리 좋은 포인트를 많이 쌓은 그런 외국인들은 한국 방문 비자라든지 한국 관광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를 또 뭐 유학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를 받을 때 우리가 뭔가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한 영사하고 그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 유학 비자를 줄 때 태권도 단증을 가산점을 주자. 예, 그래서 그 영사가 담당 영사가 좋습니다. 저희는 태권도 단증 갖고 들어오면 면접할 때 우리가 진짜 참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우리 한국의 태권도라든지 또는 태권이라든지 한국의 이러한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주자원, 우주산업, 우주개발, 우주스마트공장 국민기업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우주자원, 우주산업, 우주개발, 우주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 진짜 국민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우리가 국민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국민권익금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기업 적극 창업해서 대규모 임업, 축산업, 어업, 농업, 스마트 초연결 기업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경영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규모 농업단지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이 정책을 뉴딜 정책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임업, 축산업, 어업, 농업 이것을 스마트화,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서 스마트화 시켜가지고 드론으로 모든 어떤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드론으로 씨앗도 심고 관리할 수 있는 로봇이 전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수익금은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금으로 줍니다. 4차, 5차 산업 국민기업 설립. 그래서 4차 산업, 5차 산업을 우리가 국민기업으로 설립하는 거예요. 국민기업, 국민기관으로. 그래서 뭐 이제 이 독점화되지 않게끔.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돈 있는 대기업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자본이 다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서민들은 이제는 뭐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대기업들이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서민들은 앞으로 말라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허경영 후보의 국민 배당금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국민 권익금 또한 반드시 같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 5차 산업, 국민기업 설립,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 5차 산업, 패션, 오락, 레저 산업 등 그리고 바이오 생명과학, 유전, DNA, 생존, 성장, 자기제어, 물질대사, 정보, 인식 처리 분야 그리고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3개의 융합된 기술 산업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드론, 무인 운전,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터 등 네, 그리고 델타 바우처 제도 이것도 국민 권익금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뭐 데이터 바우처 제도라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서 돈을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바우처 제도는 다 국민 직접 지원으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바우처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장애아동 발달 재활 바우처라든지 평생교육 바우처 또 뭐 직업능력 개발 바우처 뭐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금은 직접 지원 원칙 점진적으로 개혁한다. 그래서 의료, 고용, 산재, 국민연금, 실업복지, 세금, 공기업 수익금, 공공기관 수익금, 예산 절약금, 순세계 잉여금 양적 완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돈이 남는 거예요.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제가 어제도 여기 보니까 또 저 보도블록을 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서 그 방송을 해버릴까, 왜 깨냐 이거 도대체 멀쩡한 것들을 하려다가 싸움이 일어날까 못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들을 예산을 아낀 공무원들은 우리가 표창장을 주고 진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진급을 시켜줘서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산 내년에 깎인다고 그냥 남는 예산들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시민사회단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민사회단체의 국고보조금을 모두 다 이제는 국민권익금 체제로 가서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권익금, 뭐 허경영 후보는 국민배당금을 150만 원 주겠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국민배당금을 150만 원 주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긴급지원금도 제가 공감합니다. 저는 국민권익금을 얘기하고, 이 국민권익금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뭐 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걷어가지고 뭐 50만원, 연 50만원 주겠다. 예, 또 연 100만원 주겠다. 그 연 50만원이면 월 4만원이에요. 연 100만원이면은 월 8만원밖에 안 되죠. 그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권익금은 매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감사위원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국민감사위원회가 예산을 다 검사해가지고, 올해는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국민권익금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인이 된 성인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르죠. 네, 그리고 매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더 감사해서 더 아끼면 내년에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더 많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 그래서 국민감사위원회, 그래서 감사원을 해체합니다. 감사원을 해체하고 국민감사위원회에 그 감사원의 그 직원들은 처음엔 50% 이상을 민간인 위촉직으로, 민간인 계약직 위촉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무원 기관을 감사한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하자는 개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감사한다. 네, 그래서 공무원 50%, 그리고 민간인 위촉직으로 50%, 그리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국민감사위원들, 암행어사처럼 위촉을 해가지고 국민감사위원들이 암행어사가 돼갖고 철저하게 국민기업과 국민 기관들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권익금이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도둑놈들 다 때려잡아가지고 국민권익금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 공기업, 공공기관은 국민기업, 국민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분야를 다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이다. 그래서 국민권익금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 정책을 보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허경영 후보는 그 나라를 주식회사로 본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주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나라 통째로 그 수익이 나면은 그것을 예산을 아껴서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인데, 저는 그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책이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양적 완화도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경제에 우리가 통화 팽창 통화, 그러니까 통화를 팽창시킬 그럴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전면 개혁해가지고 이 공공기관과 이 지금 국민기업과 국민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독점화되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가 삼성처럼 아주 거대한 그러한 기업으로 만들 때 수익은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공기업, 공공기관 만들어 놓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왜 시간 지나면 월급이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성과급은 자기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도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의료, 고용, 산재, 국민연금, 실업, 복지, 세금, 공기업 수익금, 공공기관 수익금, 공익기관 수익금, 예산, 절약금, 순세계 잉여금, 이러한 양적 완화도 아주 저는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권익금은 매년 얼마다라는 걸 정하지 않아요. 네, 국민권익금은 우리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도 50%를 공무원을 민간인 위촉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들은 무부서 봉사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그 직을 맡고 있으면 국민권익을 대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낸다. 그리고 제가 100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100여 가지 정책을 하나하나 대선 후보들과 비교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20대 대선 후보와 제 정책을 함께, 좋은 공약 함께 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연정과 협치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20대 대선에 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국민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